은퇴를 앞두고 열심히 노후 자금을 모았는데 정작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말입니다. 자녀들의 끊임없는 간섭과 조언, 배우자와의 미묘한 갈등, 친구들과의 서로 다른 가치관,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색함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경험으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준비만 생각합니다. 연금과 적금, 부동산과 보험까지 꼼꼼히 챙기며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그려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기에 접어들면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라는 것을요. 오늘은 노후에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피하거나 관계를 단절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달라진 관계의 역학. 은퇴와 함께 우리를 둘러싼 인간관계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직장에서의 위계 질서가 사라지고 사회적 지위가 모호해지며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직업과 사회적 역할이 인간관계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고객과 업체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명확한 기준이 사라지면서 관계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그동안 경제적 책임자로서 가족을 이끌어온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서로의 다른 점들이 부각되고 서로에게 과도한 관심과 기대를 갖게 되면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와 간섭의 부담. 노후에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와 간섭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걱정합니다. 이런 상반된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반대로 무관심한 듯 보이려다가 서운함을 주기도 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간섭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의 모색.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더 이상 회사원이나 전업주부라는 명확한 역할이 없어지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새로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와 경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주도권 다툼이나 세력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과거의 지위나 경험을 자랑하려는 욕구와 새로운 환경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 노후의 가장 어려운 관계 중 하나는 다른 세대와의 소통입니다. 자녀 세대는 물론 손자 손녀 세대와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술 발달로 인한 소통 방식의 변화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새로운 소통 도구에 익숙하지 않으면 세대 간 소통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단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나누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의 극복. 노후에는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질 낮은 만남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선별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만남보다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소수라도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많은 피상적 관계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원하지 않는 조언이나 간섭을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고 해서 관계를 단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경계가 있을 때 더 지속 가능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의 지혜. 노후에는 기존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는 과거의 지위나 성취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자신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거나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성급하게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의 성숙한 방법.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승부욕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갈등의 본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때로는 타협하는 것이, 때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독립성의 확보.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반응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고 자신만의 감정적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감정하거나 냉정해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감정도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독립성이 있으면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의 선택적 투자. 모든 관계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선별하고 그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계도 투자와 같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라는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켜주는 관계에는 적극 투자하고 일방적이거나 소모적인 관계는 점차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선택적 투자를 통해 관계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돌봄과 관계의 균형. 노후에는 자기 돌봄과 인간관계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